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스날의 수비수 롭 홀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롭 홀딩의 경기력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20살이고 잉글랜드 선수입니다. 당신은 기뻐해야 합니다. 그의 이적료가 5,500만 파운드가 아니라서 유감이고 그래서 그는 잘할 수가 없을 겁니다. 2016년 아르센 벵거가 롭 홀딩에 대해서 했던 말입니다. 최근 홀딩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홀딩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7월 22일 아스날은 볼튼 시즌 최고의 선수로 뽑혔던 19살의 롭 홀딩을 200만 파운드에 영입했습니다. 홀딩은 수비 코치였던 스티브 보울드가 개인적으로 스카우팅을 해서 벵거에게 추천한 선수였습니다. 홀딩은 힘든 데뷔전을 치렀는데 그 경기는 떠오르고 있는 클럽의 리버풀이었습니다. 그 경기 이후 홀딩은 클럽의 주장이었던 로랑 콜시엘니와 좋은 파트너십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무스타피가 2016년 8월 30일 센터백 구단 레코드 영입인 3,500만 파운드에 영입되었기 때문에 그를 경기에 내보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즌 말 아스날이 위기에 처했을 때 벵거가 아스날의 수비진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한 건 홀딩이었습니다. 홀딩은 FA컵 준결승 맨시티전과 결승 첼시전에 아주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고 아스날의 FA컵 우승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팬들은 홀딩이 계속 발전하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작 21살이었고 어린 선수는 힘든 시기를 보내곤 합니다. 그리고 홀딩은 무스타피에게 자리를 뺏겼습니다. 시즌 말 다시 팀에 돌아왔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망한 모습을 보였던 홀딩에게 실망스러운 시즌이었습니다. 하지만 17-18 시즌은 팀 전체적으로 수비적으로 최악이었던 시즌이었고 좋은 모습을 보여준 수비수가 없었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2018년 에메리가 팀의 지휘봉을 잡고 나서 홀딩은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 홀딩이 뛴 12경기에서 아스날은 무패였고 경기당 0.9골만을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아스날에서 보여준 가장 좋았던 모습이었지만 유감스럽게도 맨유와의 경기에서 왼쪽 무릎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홀딩이 빠지자 아스날의 수비는 흔들렸고 나중에 에메리도 홀딩의 부상이 아스날의 수비 기록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홀딩은 2019년 9월 부상에서 복귀했습니다. 홀딩의 실력은 녹슬어 보였고 몇몇 상황에서 본인의 플레이에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홀딩의 부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생각하면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피지컬과 멘탈적으로 극복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2020년 1월 홀딩은 아스날 중앙 수비 서열 꼴찌였습니다. 챔버스, 소크라티스, 무스타피, 루이즈가 그보다 우선순위였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의 코로나 브레이크는 홀딩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홀딩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었습니다. 아르테타가 감독이 된 후 두 번째 프리미어리그 경기였던 사우스햄튼전에 선발로 나선 홀딩은 2대0 승리와 함께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되었습니다. FA컵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사용했고 홀딩은 리그에서 많은 기회를 받았습니다. 홀딩은 리버풀전에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쉴드 승리 때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홀딩은 이전 시즌들에 비해 이번 시즌 볼 소유에 큰 발전을 보였습니다. 19-20, 20-21 시즌 100개의 패스당 88개의 패스를 성공시키며 인상적인 패스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시즌엔 패스 퀄리티도 좋아진 모습입니다. 지난 시즌 홀딩은 90분당 1.89개의 패스만을 상대의 파이널 서드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엔 90분당 4개의 패스를 상대의 파이널 서드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홀딩은 키패스를 정립하지 못했지만 이번 시즌엔 벌써 5개의 키패스를 성공시켰습니다. 홀딩은 표에서 보이듯이 잉글랜드 듀오인 해리 맥과이어와 존 스톤스와 함께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은 수비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스날은 지난 몇 년간 파블로 마리, 다비드 루이즈, 가브리엘 마갈량이스를 데려오며 수비 보강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렇지만 홀딩은 아르테타 체제에서 주전 자리를 차지했고 이것은 그의 온더볼 능력이 개선된 것이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홀딩의 약점은 좁은 지역에서 침착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많은 팀들은 센터백이 압박에서 벗어나 역습을 시작하거나 압박을 풀어내길 바랍니다. 하지만 홀딩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공을 갖고 전진하는 것에 강점이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윌리엄 살리바가 이것을 잘하기 때문에 다음 시즌 오른쪽 센터백 자리를 놓고 경쟁하려면 이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홀딩의 이런 모습은 그의 능력 문제라기보단 자신감 문제로 보입니다. 이 장면에서 홀딩이 루즈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샬의 압박을 받습니다. 마샬은 압박을 잘하는 선수는 아니고 홀딩은 레너라는 좋은 옵션이 있지만 마샬에게서 골킥을 얻어내려고 하는 안 좋은 판단을 내립니다. 홀딩은 몸을 반대로 돌려서 마샬이 공을 건들게 하려고 했지만 코너킥을 내줬습니다. 다른 상황에서도 홀딩은 패스할 옵션이 있지만 잘못된 선택 혹은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홀딩의 이번 시즌 경기력은 수비만 놓고 봤을 때는 최고입니다.
홀딩은 위협을 잘 의식하고 아스날이 라인을 올려서 플레이할 때 아주 빠른 센터백이 아니기 때문에 위협에 노출될 상황이 많지만 좋은 판단을 보이며 경기를 잘 치러왔습니다. 아스날의 높은 수비 라인으로 인해 뒷공간이 많이 노출되었고 맨유는 이 공간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카바니에게 패스를 했고 카바니는 홀딩이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포착하고 아스날의 센터백들 사이로 서드맨 런을 하고 있는 래시포드에게 패스를 했습니다. 홀딩은 위협을 포착하고 몸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몸의 방향을 바꾼 것이 홀딩에게 몇 초의 어드밴티지를 주었고 그 어드밴티지를 살려 홀딩은 래시포드보다 빠르게 공을 터치할 수 있었고 공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 상황에서 홀딩의 수비 인지도가 얼마나 큰 효과를 보여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홀딩의 마크를 받고 있고 카바니는 베예린의 어깨 뒤에 서 있습니다. 프레드는 수비진 뒤로 카바니에게 가는 로페스를 노립니다. 페르난데스는 아래로 내려와 홀딩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홀딩은 카바니가 베예린과 자신의 사이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포그바가 공을 인터셉트해서 뭔가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홀딩이 카바니에게 가는 길을 잘 커버하고 있었습니다. 롭홀딩은 항상 큰 경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빅6와의 17경기에서 아스날은 11승, 3무, 3패를 기록했고 이것은 꽤 인상적입니다. 2017년 이후 아스날은 2개의 FA컵 우승과 2개의 커뮤니티 실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홀딩은 4경기 모두 뛰었습니다. 홀딩은 마네, 베르너, 래시포드를 상대로도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이 선수들은 홀딩보다 속도가 빠른 선수들이지만 홀딩의 위치 선정 능력과 경기를 읽는 능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홀딩은 1년 전까지만 해도 수비수 서열 꼴찌, 방출되어야 할 선수로 꼽혔지만 큰 발전으로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전은 재계약으로 보상받았습니다. 아스날의 장기적인 오른쪽 센터백이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선수단에 있으면 훌륭한 선수라는 점입니다. 홀딩은 가장 열심히 훈련하는 선수 중 하나고 리더라고 합니다. 스쿼드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벤치에 앉는다고 불평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벵거가 했던 말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200만 파운드짜리 영입이었던 홀딩이 3,500만짜리 파운드로 영입한 무스타피보다 더 믿을만한 수비수가 되었습니다. 홀딩의 머리가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워비의 헤어라인을 놀린 것에 대한 업보설, 두 번째는 전 여친과의 결별로 인한 스트레스설, 마지막으로 머리카락을 내주고 축구력을 얻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